노년의 순수한 사랑을 담은 한 영화가 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가죽 점퍼를 사주고 싶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가죽 장갑을 선물해주고는 내내 미안해하죠. 그렇지만 장갑을 선물 받은 할아버지는 너무 좋아서 동네방네 자랑을 하고 다닙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해도 못해준 것만 생각나는 게 사랑이고 아주 작은 것만 받아도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을 받는 게 사랑이구나 느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신가요? (11월 4일) 월요일에 일어나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Oh, je voudrais tant que tu te souviennes des jours heureux où nous étions amis. En ce temps-là, la vie était plus belle et le soleil plus brûlant qu'aujourd'hui. 이브몽땅의 고엽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제 막 시작된 사랑, 그리고 오랜 부부의 사랑을 담은 따뜻한 영화였거든요. 영화를 보면서 좀 더 많이 사랑하고 마음도 잘 표현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일어나 가족들도요, 아끼지 말고 마음껏 사랑하시고요, 따뜻하게 살아가시면 좋겠네요.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마음껏 사랑하고 사랑받고 그렇게 보내셨는지, 또 이 시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겠죠? 어떤 건지 제게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팟빵 게시판 열려 있고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퓨어님께서 좋은 주말 보내시고 주말에 일어나 다시 듣기로 듣고 월요일날 아침 기다릴게요 하셨는데, 저는 주중에는 최대한 약속을 잡지 못해서 주말에 어찌 보면 군대에서 100일 휴가 나온 것처럼 시간을 아끼고 아껴서 알차게 보내는 편이거든요. 대학교 후배 결혼식에도 다녀봤고요. 또 연극도 받고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도 읽고 그렇게 알차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 주말이 좀 끝나고 나니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재충전을 했으니 월요일도 활기차게 시작을 해야겠죠. 퓨어님도 월요일 즐겁고 행복하게 맞으시기 바랍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십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을 넘치는 주엽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지라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뱉으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성철 스님이 입적하시기 직전에 자신의 일생을 정리한 열반송을 전해드렸습니다. 열반송은 선승이나 고승들이 입적하기 전에 자기의 철학과 사상을 담아서 전하는 마지막 말이나 글을 나타내는데요. 역사 속 오늘의 주인공은 성철 스님입니다. 만나보시죠. (1936년) 출가를 해서 해인사에서만 57년 동안 집거해온 성철 스님은 1993년 11월 4일 해인사 방장실인 퇴설당에서 가부주한 채 제자 스님들에게 기대해 입적하셨습니다. 퇴설당에 남겨진 스님의 유품은 일생 동안 입었던 옷 한 벌, 30여 년이 된 지팡이,
20여 년 된 대나무 삿갓, 검정 고무신 한 켤레, 1950년대 공책 한 권, 그리고 몽당 색연필 한 자루가 전부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소학교를 나와서 1930년 진주중학교를 졸업한 스님은 19살 때인 1931년에 결혼을 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5년 뒤에 출가해 구도의 길에 나서고 그의 해인사에서 득도를 하셨죠. 1967년 해인사 초대방장에 취임한 스님은 1981년 조계종 7대 종종을 맡으셨고 10년 뒤에 종종에 재추대됐습니다. 스님은 신화적인 수행으로 한국 불교계에 살아있는 전설로 불려왔죠. 16년간 날 것만 먹는 생식을 하셨고 8년 동안 한 번도 드러눕지 않고 잠도 않은 채 자는 장좌불화로 세인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조계종 종정 취임식 때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는 짧은 법어만 보낸 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만나고 싶어하는 정치인들에게는 해인사 대웅전에 부처님을 향해서 3000배를 하도록 하기도 하셨죠. 스님의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듯 하면서 쉬운 법어는 발표 때마다 세간의 화제가 됐습니다. 세상에서 아름다운 것들, 정수년의 해금 연주로 함께 감상을 해봤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입적을 하셨을 때 사리정국이라는 말이 나돌기도 했습니다. 해인사에는 연일 수많은 조문 인파가 밀어닥쳤고 언론은 해인사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활을 빼놓지 않고 보도를 했는데요. 스님이 화장하면은 과연 사리는 몇 개가 나올 것인가? 법력이 높은 고승이라면 최소한 몇 개는 나와야 하는데 혹시 그 이하가 되지는 않을까? 사리개수와 법력은 과연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런 사리를 둘러싼 호기심이 도를 넘어서 다른 이슈를 압도해서 씁쓸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월요일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예원서연맘님. 저는 이 추운 겨울, 그러니까 혹한이 곧 들이닥칠 것 같아서 이 지나가는 가을이 너무나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전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추워지면 거의 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많이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주말 내내 우리 예원서연맘님은 듣지 못한 방송 챙겨 들으셨군요. 우리 국민TV 가족분들은 주말에 이 팟캐스트 방송 다시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행복한 주말 보내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맘조합원님께서 그냥 잠이 깨서 방송 들으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 새벽에 함께 해주시니까 더 든든합니다. 역시 우리 국민TV 조합원, 우리 일어나 가족들 최고인 것 같아요.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얘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안한 음악과 함께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는 시간,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듣고 계시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면은 저와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지만은 고의로 혹은 우연하게
유아기에 인간의 사회나 문화적 환경을 빼앗겨 생존한 아이를 야생아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에 가보실 곳은 1970년대 어제 오늘 미국입니다. 만나보시죠. (1970년 11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 템플시티의 생활보호소에 한 시각장애인 여성이 조그마한 여자아이와 함께 들어섭니다. 언뜻 보기에 67살로 보이는 아이는 두 발로 선 4발 짐승 같은 손모양을 하고 끊임없이 킁킁거리고 침을 뱉고 할퀴어댔습니다. 이들 모녀를 만난 사회복지사는 언뜻 아이가 자폐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13살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문제를 직감하고 로스앤젤레스 보안국에 신고를 하게 되죠. 지니라는 가명의 이 아이는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생후 20개월쯤 약간의 정신지체 증상을 보일 수 있다는 진단에 아버지는 아이를 침대에 가두어 길렀다고 하는데요. 낮에는 기저귀를 찬 채 아동용 변기에, 밤에는 침낭에 묶여 있었고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 아버지는 큰 막대로 아이를 때리고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위협했다고 합니다. 지니의 오빠나 엄마가 아이에게 말을 하는 것도 금지시켰고요. 13살임에도 언어 능력이 없어서 구사할 줄 아는 단어는 20개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그나마 안 돼, 그만 등 부정적인 단어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아이의 발견은 18세기 프랑스의 숲에서 발견됐던 야생의 아이 빅토르와도 비견이 되면서 학계에 비상한 관심을 끌었습니다. 인간의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가설과 아동 발달에 관해 중요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만약 지니가 말을 완벽하게 구사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의 국립정신건강연구소는 연구팀을 꾸리고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수개월간의 언어치료 끝에 아이는 한 단어로 된 대답을 할 수 있게 됐고요. 혼자서 옷을 입을 수도 있게 됐죠. 아이는 문제없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연구진은 이런 낙관을 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성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과 소스가 가게를 산다식으로 단어를 나열했고요.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 정도만 구사할 수가 있었죠. 그래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성이 발전해 나가던 지니는 이후 양부모들 집으로 전전하고 몇 곳에서는 또다시 학대를 받으면서 결국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지니의 아버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니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알려진 곳은 캘리포니아 장애인 시설이지만은 현재 행방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하네요. 함께 들어본 곡은 페이지의 벙어리 바이올린이었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월요일에 듣고 계세요. JJ킴님께서
늦게 자다 보니까 본방까지 듣게 되네요.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이고, 뭐 하시느라 또 이렇게 밤을 지새시고 일어나 방송을 듣게 되셨나요? 제 개인적으로는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하지만 더 건강이 걱정이 되네요. 사실은 제가 이 국민TV에서 정오종합뉴스 끝나고 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끝나고 그리고 녹음 방송까지 하면 점심을 오후 3시나 4시쯤이 돼야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사한 후에 이제 2달 정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익숙해진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더니 많은 국민TV 조합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셨어요. 그 걱정해주신 분들 가운데 JJ 킴님도 계셨고요. 제게 샌드위치나 그 샌드위치가 부담이 된다면 삶은 계란을 챙겨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구나 싶기도 했고요. 갑자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JJ 킴님. 아무튼 건강 잘 관리하시면서 방송도 들어주시고요. 행복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방송 팟캐스트 안 올라온 부분은 확인을 해보니까요. 방송은 올라가 있는데 제목이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행복한 둥이맘님께서 글을 또 남겨주셨는데요. 네, 기분 좋은 또 행복한 11월 만들어 가고 계시죠? 고맙습니다. 사연과 신청곡은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로마의 피아노 연주로 River Flows in You 함께 감상을 해봤어요.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월요일에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기도 하지만 우리 일어나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팟빵 게시판 그리고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프로그램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19세기에서 20세기, 21세기에도 네이처는 최고의 과학 저널로 군림을 하고 있지요. 근대 과학혁명이 이루어낸 성과를 과학자들에게 또 대중에게 알리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국제적인 과학 잡지로 미국 사이언스지와 함께 세계 과학 저널의 쌍두마차로 불릴 만큼 과학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데요. 역사 속 오늘 과학 잡지 네이처가 세상에 처음 나옵니다. 만나보시죠. 영국의 과학저널인 네이처가 1869년 11월 4일 역사 속 오늘 처음 나왔습니다. 창간자는 영국의 천문학자인 노먼 로키어 경인데요. 그는 50년간 편집장을 지냈습니다. 저널에 실린 논문 가운데 과학사의 획을 긋는 것이 많습니다. 찰스 다윈은 1882년 최후의 논문을 기고했고요. 20세기의 가장 큰 과학적 진보로 꼽히는 제임스 잡슨과 프랜시스 크릭의 DNA 이중 나선 구조도 또 복제양 논리에 대한 논문도 이 저널을 거쳤죠. 발행 부수는 몇만 부 수준이었지만은 영향력은 수천만 부 이상이었습니다. 최전선의 연구 성과가 가장 먼저 실리고 세계 모든 언론이 이를 인용하기 때문이죠. 과학계에서는 논문이 네이처에 실리지 않고서는 노벨상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철저한 심사 과정은 권위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매년 약 8,500편의
네로라는 논문이 문을 두드리지만 실리는 것은 10% 미만인데요. 대부분 출판사에 도착한 지 이틀 내에 반송이 된다고 합니다. 다른 과학자가 논문을 읽고 비판하는 평가는 유명합니다. 비판을 받으면 저자는 논문을 수정하거나 추가 실험을 하는데요. 대응이 없으면 논문은 반려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과학자의 연구 결과가 실린 것은 지금까지 불과 50편 정도입니다. 이런 네이처가 최근 몇 년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논문을 별다른 설명 없이 게재해서 무리를 빚었고요. 게재 논문이 표절된 것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기도 한 것이지요. 네이처의 논문이 실린다는 사실이 명예외에도 너무 많은 것을 주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솔베이지의 노래 청해 주신 분이 계세요. 오곡정희님께서 나도 모를 근심에 새벽녘에 깨서 처음 일어나 방송을 듣습니다. 자고 있는 아기 얼굴을 보면서 그래도 엄마니까 힘내라고 스스로에게 토닥토닥 해봅니다 하시면서 청하신 곡이었습니다. 메이브의 목소리로 전해드렸는데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직 누군가의 부모가 되지 못해서 그 감정은 잘은 모르겠지만은 힘드셔도 참고 또 기운 내시는 제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어쩌면 저런 걸지도 모르겠다.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오곡정희님, 이 또한 지나간다라는 생각으로 힘내시고 월요일도 활기차게 또 기분 좋게 맞으시길 바라고요. 네이처지에는 물리학과 의학, 생물학, 화학, 우주과학 등 매년 1000편 안팎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죠. 1970년 미국 워싱턴에 사무실을 연 이후에 현재 뉴욕과 도쿄, 파리 등의 해외 사무실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네이처 코리아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아침 일어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역사 속 오늘을 알아보고 있는 알찬 시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면은 저와 만나실 수가 있어요. 음악 전해드리죠. 아드린을 위한 발라드 들어보시고요. 이어서 페리코모가 부릅니다. It's Impossible. 페리코모의 목소리로 It's Impossible 들으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은 아드리널을 위한 발라드였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월요일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국 최고의 기능인으로 꼽히는 김규환 명장. 그는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배운 것이 없어서 회사에 취직이 되지 않아서 회사 앞에 가서 며칠씩 부탁을 한 뒤에 청소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더디 시작한 공부에서도 성과를 얻기는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시험을 볼 때마다 단번에 붙은 일이 없어서 국가기술자격학과에서 9번이나 낙방을 했고요. 1급 국가기술 자격에는 6번, 심지어 2종 보통운전도 5번이나 낙방을 하고요. 창피한 마음에 1종으로 전환한 뒤에도 5번 만에 합격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글을 두고 머리가 나쁘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1급 자격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김규환 명장입니다. 단번에 성공하고 남보다 먼저 가는 것이 성공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만은 볼 수가 없겠죠. 넘어지고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인생 우등생이 되는 조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징거 베이커 트리오의 연주로 Our Spanish Love Song 들어볼까요? 징거 베이커 트리오의 Our Spanish Love Song 함께 들어봤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일어나 월요일에 듣고 계십니다.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역사 속 오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 알찬 시간입니다. 오달고조님께서 출첵합니다라는 글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악마가 본 하늘님께서 화물 운송 노동자입니다. 팟빵을 통해 본방 사수를 못하고 재방 청취를 자주 하는데 본방을 듣게 되네요. 바른 대한 언론으로 굳건히 자리 잡으시기를 하시면서 꽃다지의 노래 청해 주셨네요. 예, 꼭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정한 대한 언론. 악마가 본 하늘님도 우리 국민TV 조합원이시니까 방송 애청 많이 해주시고요. 사주로서 또 조합원으로서 국민TV 많이 여기저기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청곡은 잠시 뒤에 만나보시고요. 오늘과 내일님께서 늦게 퇴근했지만 웬일인지 일찍 일어나네요. 좋은 아침, 일어나 방송 덕분에 시작하게 됩니다 하셨어요. 맞아요. 그런 날이 있어요. 생각해보면요. 저도 지난주 금요일에 늦게 퇴근했는데 근데 피곤한데도 다음날 아침에 일찍 눈이 떠지더라고요. 아침을 일찍 시작해서 좋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좀 피곤하던데요. 컨디션 조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악마가 본 하늘님께서 청하신 꽃다지의 노래 신청곡이 착한 사람들에게라는 곡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노래가 검색에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한 사람이 이 노래인가요?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고요. 내일 새벽 5시에 먼저 와서 기다립니다.